있고 R 프로그램 기초.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설치나 이런 것들을 좀 부담 없이 하시고요. 근데 설치를 하실 줄 아셔야죠.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하나씩 문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어찌됐든 문법을 좀 아셔야 그 향후에 통계나 이런 결국 시험은 통계 결과만 나오지만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R도. 근데 요즘에는 왜 R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평가하시는 자격증 담당자한테. 그랬더니 이제는 파이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실제로 요거 ADSP는 필기만 시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실기 시험에 있는 AD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실기 시험을 R로 할지 아니면 파이썬으로 할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최 측에서 주관하는 자격증대에서 R 프로그래밍 자체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기법이나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결국 뭐예요? 통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험 위주로 내는데 여러분들 코드를 내가 문법을 설명을 안 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해봤더니 코드 설명하다 끝나요. 진도를 못 끝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법을 좀 간단하게는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문법 자체는 시험이 안 나와요. 제가 하고 그러고 나중에 설명을 쭉 들었을 때 그리고 강연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면 나중에 모르면 찾아보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구글링 한다고 그러죠. 구글 가서 뭐뭐뭐 in R 그쵸 영어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필기를 해야 되니까 보시면 뭐뭐뭐 구글 검색어 있잖아요. 그 창에다가 R 하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필요한 내용들을.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들. 그래서 R과 그 편집기인 왜냐면 R 자체는 그냥 한데 여러분 저장도 해야 되고 나중에 그 코드를 다시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서비스가 되는 편집기인 R 전용 편집기는 R 스튜디오 소개 및 설치. 그래서 R은 두 개 다 까셔야 돼요. 여러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R은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시스템은 R 스튜디오로 편집기로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공부해 볼게요. R 프로그램이라는 건 통계 전용입니다. 왜 R을 일반적으로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많이 쓰냐면 통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메리트가 있죠. 근데 문제가 오픈소스의 문제는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더나 뒤틀리거나 프로그램이 망가져도 뭐예요? 스스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를 물론 RStu디오에 있는 업체에서 그걸 이제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데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상위 버전. 여러분들 앱 같은 경우에 보면 무료 앱인데 나중에 좀 좋은 기능을 쓰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무료는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통계 데이터 마이닝과 그래프를 위한 언어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아직까지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파이썬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 ggplot라는 아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통계를 왜 하니까 기존의 통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그냥 그리고 일단은 무료로 풀기 때문에 이게 그쵸? 그리고 코드를 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데 그냥 GUI 환경으로 만들어진 SPS나 물론 코드를 좀 치긴 하지만 유료인 사스나 이런 데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무료로 풀고 앉아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게 매틀랩이라고 하는 그쵸? 그 프로그램이 전형적으로 수학 베이스로 한 그 통계 프로그램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똑같이 파이썬도 매플라립이라고 그걸 쓰고 있는데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파이썬이 여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 그래프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렇죠? 잘 나와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 마이닝을 그래프를 위한 언어고요. 다양한 최신 통계 분석 방법과 마이닝 기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다양한 예제를 공유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패키지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처음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파이썬 서로 베끼고 있어요. R이 워낙 이 통계 프로그램이 많고 잘 되니까 파이썬이 R에서 있는 프로그램들
그걸 그대로 모듈로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냐? 나중에 그 데이터 분석 기법에 파이썬에 판다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갖고 와요. 근데 R도 그래요. R도 이제 보니까 통계 점점 예전에는 3위까지 2, 3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5위까지 떨어졌어요. C 언어보다 떨어진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파이썬의 장점이 프로그램 언어도 차용하고 있어요. 모듈화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어차피 수집해야 되는 크롤링이나 공공 API, 구글 맵 지도 이런 것도 R로 다 돼요. 요즘에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SAS, SPSS, R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어차피 통계를 위한 거니까 일단 하면 SAS라는 거는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무료예요. 학교 다닐 그 학번이 있을 동안 졸업 전까지는. 그거는 뭐냐면 락인 효과라고 하죠. 사람들이 거기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하겠다니까. 근데 보통 기가에는 유료로 하는데 고가예요. 그래서 대기업들만 SAS를 대부분 써요. 일단은 코드가 들어가지만 간단하고요. 엑셀 VBA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단은 빠르고 또 AS가 되니까 말 그대로 이건 유료로 판매하니까 그리고 안정적이니까 근데 비싸요. 그래서 보통 대기업 계열사 여러 개 있는 L그룹이나 S그룹 이런 데에 분석 정형 데이터 분석은 잘 되니까 그래서 코드 약간 그리고 클릭 베이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치 용량이 일단 이게 예전부터 빅데이터 한다 보면 SAS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모듈 지원인데 별도로 구매해야 되고요. 일단 최신 알고리즘은 왜 느려요? 이게 보면 유료인 거는 다 느려요.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검증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유료로 냈는데 이거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왜 결과값이 매번 할 때마다 틀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기법인데 이걸 유료로 팔았어? 왜? 돈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별도 구매니까. 그러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엄청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느려요. 반영이. 그리고 학습자료 입수 편의성은 당연히 다 유료예요. 다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쓰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유료 상품이니까 줘요. 대부분 요청하면 이거는 이런 비법을 쓰시라고. 유지보수는 당연히 부르면 와요. 돈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R은 오픈소스고 일단은 일반적인 구매자들은 무료고 회사에서는 이제 그걸 돈을 내고 RStu디오에서 하는 서비스 AS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모듈화 됐다는 게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R로만 그냥 통계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통계에 대한 이론을 막 하는데 R은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거 모듈 다운받아서 클릭하는데 그 안에 모든 통계 수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동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한마디로 엑셀이면 엑셀 데이터를 임포트해서 불러와가지고 임포트 불러오다 이런 뜻이에요. 불러와서 그냥 처리만 하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가르치는 실습이. 그리고 따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게 아니라 문법 같은 게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C 언어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파이썬도 기본은 처음 만들 때는 C 언어로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C 언어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픈 소스고 최신 알고리즘이 빨라요. 그렇죠? 빨라요. 통계학자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분석 기법 통계하고 잘 되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테스트 버전인 거죠. 처음에 테스트 버전 막 올립니다. 사람들이 이거 좋네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통계 교수님들이나 수학 교수님들이 통계학자님들하고 같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고 거기에서 개선이 되잖아요. 이게 뭐랑 가냐면 논문의 인용수랑 똑같이 돼요. 사람들이 막 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개 논문 자료가 많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교수님이나 연구님들이 안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국제적인 학술 논문을 SCI라고 들어보셨어요? SSCI급. 그런데 이게 내가 SCI는 SSCI로 내가 이게 검증이 돼가지고 이미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려요. 그게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논문할 때 R 코드를 다 공개합니다. 왜 그러냐? 일반화가 돼야 되니까. 내가 이거는 내 어떤 데이터의 특징이 아니라 너네들 데이터 한번 넣어서 한번 돌려봐. 똑같은 결과가 비슷한 결과 나올 거야. 왜? 난 또 검증 받았어. 그래서 자신 있게 해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R이 코드가 공개돼 있으면 해보고 싶으니까 또 가서 다운로드 봐요. 그러면 뭐예요? 논문 인용수. 그러면 이분은 국제적인 권위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부 교수님이 있는 대학원은 그 인용 점수로 명문대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질의를 위한 커뮤니티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R 커뮤니티가 커요. 요즘에는 파이썬 커뮤니티가 더 커지고 있긴 해요. 왜? 딥러닝 때문에. 그렇지만 유지 보수는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셀프 서비스. 그래서 이 R이나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런 유지 보수 업체는 구글이에요. 알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R 프로그램의 특징은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커뮤니티가 도움 요청하면 또 친절하게 다 해줘요. 저도 가입이 다 돼 있어요. R 커뮤니티나 파이썬 커뮤니티에 모르는 거 캡처해서 올리면 다 해줘요. 사람들이 본인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왜냐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 똑같아요. 지식인 네이버에 지식인이랑 똑같이 이렇게 막 잘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좋아요, 공유 뭐 이런 거 하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기 스타가 되고 막 강사로 초빙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댓글 같은 걸 달아주세요. 약 5,000개 이상의 패키지가 있어요. 웬만한 우리가 아는 그 통계 패키지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욕심인 건 여러분들이 뭐 통계 쪽으로 가진 않으실 거지만 제 통계학과는 아직 다 R이에요. 파이썬이 거의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딥러닝 때문에 파이썬 하는데 거부감이 크세요. 그렇죠?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빅데이터 정보보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은 정보보호를 하고 이 금융 쪽으로 혹시 가면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호니까 그게 가장 많은 게 금융 돈이잖아요.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개발자나 아니면 전산팀이나 그쪽으로 보안 쪽으로. 그럴 때는 파이썬을 대부분 쓰실 거예요. 요즘에 대세니까. 그렇지만 이걸 분석하고 할 때는 R이 편하거든요. 코드 갖고 있으면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약간만 수정해서. 그렇죠? 파인 튜닝이 굉장히 쉽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원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픽과 성능이 좋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상용 프로그램보다 월등하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데이터 저장 방식에 각 세션마다 시스템의 데이터셋을 저장해요. 매번 데이터 로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하다 보면 R 하고요. 우리가 마치 가상 버추얼 머신처럼 이렇게 작업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작업 공간 구축하는 걸 실습을 할 건데 그걸 구축하면 거기에서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엑셀이나 이런 거 여러분 뭐 한글이나 워드 써가지고 하면 몇 번 했는데 내가 저장 안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렉 걸린다고 그러죠. 렉 걸려가지고 막 다 날리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쓰거나 다른 거 할 때. 근데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10분마다 저장 이런 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 식이 돼요. 자동으로 일정한 시간이면 자동으로 데이터셋이 저장됩니다.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뭐 하냐? 명령어 지금까지 내가 내린 히스토리를 다 저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최고인 게 뭐냐? 왜 R이 한동안 2위까지, 2,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냐? 그렇죠? 그 이유가 모든 운영체제 호환성이 좋다 이거죠. 윈도우, 맥, 리눅스 다 사용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만 좀 틀리고요. 그리고 표준 플랫폼이에요. R이라는. 그렇죠?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 그렇죠? 들어봤을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리고 함수 베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를 정의해. 그 함수형 언어야지 뭐예요? 여러분 데피니션으로 딱 정의가 돼야 모듈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통계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자동화하거나 새로운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의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 R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스나 SPS는 회계 분석에서 어떻게 쭉 결과를 타다다다닥 클릭 가장 대표적인 게 SPS냐 논문 쓸 때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일단 간단하고 코드가 거의 없고 그렇죠. 그냥 더하기 곱하기만 해요. 보통 통계 이론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래서 회계 분석을 한다. 그러면 딱 클릭하면 결과가 쫙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저 R 하죠. 복사해서 워드나 이런 데로
붙여가지고 하나하나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나중에 그걸 보고서를 옮기거나 논문을 쓰던가 이렇게 하는데 R은요 추정 개수 각각의 표준에서 잔차하다 결과값인 객체를 반환합니다. 코드 하나 칠 때마다 나온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선택해서 내가 어떤 것만 실행해줘 그러면 이렇게 블락하는 거 있죠?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까지 블락해서 거기만 컨트롤 엔터를 치면 돼요. 그게 결과값 불러주라는 그 명령어인데 그걸 치시면 그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왜? 객체지는 언어니까. 자 그리고 함수형 언어여야지 모듈화가 된다고 그랬죠. 함수로 되니까 내가 막 구구절절 코드 우리 C 언어 다 배워봤으면 기초적으로 C 언어 치면 어떻게 막 다 한 줄씩 다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들어갈 때 각각의 주소 번지로 할 수 있는 뭘 해요?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함수가 형 언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정의돼 있고 그것만 내가 부르면 되잖아요. 콜해서. 그래서 더욱 깔끔하고 단축된 코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우 빠릅니다. 코드 수행 속도가. 그리고 그래서 단순한 코드로 디버깅이 쉽죠.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만 해도 파이썬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법 교육만 보통은 2주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외부 교육을 해도.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적다. 그리고 병렬 프로그래밍으로 정하는. 그렇죠? 이거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전환이 더욱 용이합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램을 진짜 설치해 볼 거예요. 그래서 http://rproject.org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좀 더 실습하겠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 새로운 버전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 R인데 여기 다운로드면 클랜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클랜이라는 데를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머지는 R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클랜에서 코리아 미러라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이쪽으로 이제 보통을 가시면 아무래도 첫 번째 나올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쪽으로 이런 데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전화한 끝에서 두 번째. 그죠? 이쪽 헬스텍, SNU. 그죠? 서울대에 이제 뭐 보건과에서 이제 갖고 있는 이런 클랜들이 그쵸? 중심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시면 돼요. 공공의료라고 써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설치할 때 여러분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실행을 그냥 하고 실행을 하지 말고 다운로드 하길 바래요. 예를 실행하다가 안 될 경우도 예를 다시 또 다시 다운받고 다시 거기 실행창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딱 저장해 놓고 하는 게 좋아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운로드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 왜 이걸 하냐면요. 환경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윈도우 7도 같은 윈도우여도 윈도우 10 그쵸? 프로도 있고 홈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버전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요즘엔 다 곱하기 64비트 윈도우 10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쪽으로 나오죠. 근데 32비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제가 왜냐면 만든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소스 코드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만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쵸? 저 같은 경우 윈도우 환경을 만들었는데 이걸 맥에서 돌린다. 여러분 컴퓨터가. 그러면 이제 안 될 코드가 희한한 언어로 나오던가 아니면 실행이 갑자기 멈추거나 아니면 그림이 그쵸? 팝업 창이 안 뜨던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실행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오른쪽 마우스 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리눅스 커널이나 어떻게 해요? 루트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하시길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 분석을 많이 한다. 그렇죠? 근데 보통 저도 그래요. 한국어로 지정 설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한국어로 이렇게 주석을 달다든가 설명 같은 거를 코드에다 심어 놓기 때문에 합니다. 원래 R 프로그램 자체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일일이 다 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로그래밍 교육할 때는 그래야 여러분들도 따라치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험 자체는 결과값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스 코드랑 모든 거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코드 설명문 어차피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하고 결과만 설명하는 식으로 실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시고, 또 내가 만약 R로 또 분석으로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듯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한다든가, 윈도우 10일 경우는 이렇게 반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다가 창을 또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코드를 치는 걸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실습이나 어제 단체 집체 교육을 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RStudi오만 깔아놓은 거예요. 이건 편집기예요. 그렇죠? 그 R을 기본적으로 깔아 놓으시고 다운받아서 그다음 편집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구글 창에서 검색어 창에서 RStudio 치면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제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 화면 간단해요. R을 위한 거고요. 거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이거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다시피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데스크탑에 무료로 다운. 나머지는 이제 서버랑 연결되는 거죠. 서버 이제 회사에서 쓰는 경우죠. 기본적으로 서버도 무료입니다. 근데 이제 오픈소스의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AS가 안 된다. 여러분이 믿을 때는 구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제 1년으로 치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못 주지만 내가 도움도 계속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데스크탑은 잘 안 팔고 오히려 프로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대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부르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자, 이 RStudio 편집기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운영 체계를 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윈도우나 맥OS에도. 그리고 RStudio의 장점이 이제 여러분들 실행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흔히 파이썬에서 많이 쓰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보다 사용하는 나중에 하다 보면 창 자체는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편해요. 나중에 특히 변수 관리나 이렇게 한목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의 변수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타입은 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따로 이렇게 코드를 쳐가지고 물어보지 않아도. 그리고 일단 스크립트 관리다. 내가 그냥 코드, 그쵸?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R만 깔고 콘솔 창에다 그냥 치잖아요. 그럼 저장은 따로, 여러분 저장 따로 하지 않으시면 그 코드가 그냥 모르고 껐다. 저장 안 했는데? 그냥 끝나요. 근데 RStudio는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다 여러분이 코드를 치고 클릭하면 이제 콘솔 창에서 이제 실행돼 가지고 명령 수행된 결과가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스크립트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프로그램을 차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코딩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스크립트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한 줄씩 한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고요. 여기다가 이제 보통 하고, 거의 이제 컨솔 창이죠. 여기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창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뭐냐? environment. 아까 말했던 그 히스토리 저장된다고 그랬죠. 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계 분석을 뭐 전처리도 해야 되고 또 보고서도 써야 되고 다른 업무도 해야 돼요. 일주일 만에 발송.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저장됐으니까 알고, 그 변수가 뭐였지? 여기 변수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 하다 보니까 파이썬의 주피터 노트북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서 좋은 게 이거예요. 깔끔하고 직관적이고 결과가 한 줄씩 해석되기 때문에 저도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파이썬이랑 R을 같이 쓰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이 좋아요. 변수 정리가 한 번에, 결국 내가 이걸 안 하면 다 메모장에다 적어 놔야 돼요. 아니면 이해되시죠? 아니면 내가 그 변수가 뭐지? 하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코드를 쳐서. 근데 그게 되고, 시각화 툴의 가장 대표적인 여기에 플랫 시각화로 나와요. 거기 보면은 내가 현재 파일은 뭘 갖고 있고, 플랫은 뭐가 있고, 패키지는 뭐가 깔려 있고, 모듈이,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헬프하면 여기에서 물음표하고 어떠한 코드가 궁금해. 그러면 굳이 아까 말한 것처럼 in R 해서 구글에 안 물어봐도 웬만한 거는 코드까지 다 나와요. 헬프 치면.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헬프 창이 따로 있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코드로 물음표 하고 헬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엑스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어요. 좋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여러분 저랑 같이 R과 RStu디오를 광해 화면을 받아 직접 설치해보는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 R 실습 처음 설치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 보면 R이라고 여러분이 구글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게 크롬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크롬 앱을 이용해서 R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크롤링이 궁금하다. 그렇죠? 뭐 크롤링 in R 그렇죠? 이렇게 찾으시면은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크롤링 R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일단 R로 제가 보시면 이 the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 창을 띄워놓으면 the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 하고 여기 나오죠. 거기서 우리 클랜 다운로드 여기 좀 제가 확대해 볼게요. 요 클랜을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미러 창이 나와요. 거기서 컨트롤 F 하시고 코리아 이렇게 치시면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컨트롤 F 하면은 파인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 쳐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 중에 제가 이미 했던 거죠. hashtag.snuackr.kr 요거를 클릭하셔서 가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 아카이브 네트워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나 맥 다 지원되죠. 리눅스, 맥, 윈도우인데 일단 저희는 기본 똑같아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R로 저는 실습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처음에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여기 나오죠? 요걸 클릭하시고 지금은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운로드 R 3.63 버전 for 윈도우 64비트. 지금은 32비트면 이게 다운 좀 적은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should I run 32bit or 60bit R? 그래서 이쪽 가셔가지고 32비트 클랜 그 나머지 릴리스 된 거 있죠? 요거를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64비트가 기본으로 이제 그쵸? 이제 됐다고 보시고 이 다운로드 R 3.6.3 뭐 32비트도 지금 지원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요걸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여기 지금 되는 걸 보이시죠? 저는 일단 가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도 멈출게요. 지속. 저는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R 여셔가지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맞죠? 설치는 그 일일이는 다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클릭하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RStudio 거기 있습니다. RStudio 미리 쳤죠? 이게 누가 자꾸 수상한 저한테 로그인하네요. RStudio 똑같이 하시고 RStudio Open Source and Professional Software for 이렇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RStudio 창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쭉 가셔서 이 서버 프로가 있고 커넥션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창이 바뀌었네요. 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당황스러운 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보이시죠? 요걸로 가셔야겠네요. 좀 바뀌어가지고 choose your 버전 그쵸? 여기 RStudio 데스크탑 서버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요거 다운로드 하시고 보면은 이렇게 쭉 각각의 기능들이 제가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그냥 Integrated Tools for R 그래서 가장 단단하죠? 그리고 이걸 웹브라우저로 쓸 수 있냐 그러면은 조금 용량은 차지하지만 RStudio 서버를 하시면 되고 여기가가 두 개는 무료다.
그래서 이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대로 시작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 인스톨 R, 그렇죠? 다운로드 RStudio, 여기서 다운로드 RStudio for Windows 딱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고, OS에 따라서 제공이 쭉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RStudio 설치, 그쵸? 다운로드 화면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R과 RStudio 작업 환경 구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tudio를 실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그룹에서요, RStudio 항목을 찾아요. 그래서 항목 안에 RStudio를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세요. 반드시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작업 환경을 용이하게 변경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상단의 Tools, 그쵸, 메뉴에서 글로벌 옵션스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RStudio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툴스에 가면 글로벌 옵션이죠. 거기에 제너럴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실행한 R 버전을 여러분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물결표가 나오거든요. 버전 하단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상, 지금 저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일단은 할 거예요. 홈 디렉토리, 그렇죠? 거기에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라고 그 밑에, 그러니까 일반 환경 제너럴 말고 이제 코드는 너가 뭘 할 거니, 언어 저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이빙스 탭을 가셔가지고 뭐냐면 이쪽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유니코드이죠. 전 세계 표준인 유니코드로 저장을 합니다. UTF-8로 디폴트, 즉 기준이 되는 인코딩을 UTF-8로 여러분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관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하면 하얀색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pane layout, 그쵸? 그쵸?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environment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뭘 여기 안에 어떤 내용물들이 할 거냐고.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냥 보통은 여러분 놔두시면 돼요. 화면상의 글꼴 같은 경우나. 그리고 apply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페인 라이언의 어피어런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에디터스 theme이라고 있죠. 테마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이걸 검정색, 드라큘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썼던 거거든요. 이거 하면 이제 화면이 검은색,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색깔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어플라이해서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결국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희가 기본으로 R Basic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란이 있습니다. 이 라인, 여기 Environment History Connections 이쪽 위에 지금은 아무것도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Non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프로젝트를 클릭하셔서 New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경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ew Directory를 클릭해서 새로운 위치에 프로젝트를 생성.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R 베이직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러분 프로젝트 상위 폴더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폴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저장 장소가 여러분들이 윈도우 내에서 여기 보시면 R 프로 있고 브라우즈를 클릭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R 베이직에 있는데요.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 그냥 예전에도 그냥 데이터가 있고, 그렇죠? 어떤 여러분 소스 코드 있잖아요. R 스크립트 되는 그 소스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창, 그걸 아웃풋이죠. 이것들이 나온 걸 그냥 하나에다가 그냥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모을 때는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소스, 데이터, 아웃풋이랑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소스만 필요하다 그러면 소스창 가가지고 정리를 한 거죠. 구조화해서. 근데 이제 한참 연습하거나 자주 쓰는 것들은 빼놔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리가 다 끝나고 더 이상 안 쓰면 여기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저장해 놓는다 이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제목만 봐서 찾을 수 있게. 그렇죠? 그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러지 않으면 다 일일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Studio 강의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직접 작업 환경 구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자, 이제 그러면은 R이랑 RStudio가 이제 우리 이제 다운로드해서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윈도우 표시 옆에 검색창 거기서 RStudio 다 안 쳐도 자동 완성이 돼서 나타나요. 예, 앱이 이제 RStudio 나왔죠? 그때 주의할 거 뭐였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꼭 하시라고 그랬죠. 왜? 여러분이 다른 소스를 만약 임포트해서 읽어가지고 파일을 할 때 에러가 안 뜰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강의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폰트 사이즈 좀 크게 했어요. 그럼 이런 폰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냐? 글로벌 옵션을 가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 툴즈, 그렇죠? 여기 가셔서 글로벌 옵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디로 가신다고요? 툴즈,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거기 글로벌 옵션 여기를 딱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너럴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 몇 개만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일부러 지금 여기가 원래는 문서로 아마 R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외부 강의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부러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ADSP나 R 하는 거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R 베이직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이런 것은 그 여러분이 설정 내 이 R 소스를 갖고 있을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만들라고 하셨죠? 기억나시죠? 네, 저 보면은 데이터 아웃풋 소스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R 베이직에서만 오픈하고 여기다 저장하는 걸 할 거예요. 왜냐면 정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내가 저장 공간 소스나 데이터는 뭐 엑셀비나 CSV 파일이에요. 아니면 결과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R 베이직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건 여러분이 뭐 기본으로 돼 있는 C 드라이브나 그쵸? 아니면 외장 하드나 이런 데다 만드시고 그 R 베이직이란 거 안에 세부 폴더 이렇게 3개 만들어 놓는데 이건 CSV 다 끝나고 내가 정리할 때 그렇게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게 정리를 해 놓는 거고요. 실습을 하거나 지금 아직도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그냥 R 베이직 밖에다가 일단은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밖에다가 오픈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디폴트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apply. 그 다음에 코드를 할 때 어디를 보냐면 saving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default text encoding이라는 걸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은 시스템 디폴트가 CP949예요. 이 CP949가 보통 윈도우 환경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ASCII 코드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따로 C 언어 할 때 ASCII 코드는 배우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유니코드인 UTF-8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기를 바꿔주시고 오케이. 한글을 사용하실 거면 그 다음에 apply. 그 다음에 외향은 어떠기나 appearance 그쵸? 거기서 RStudio theme을 뭐냐 모던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클래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전 모던을 바꿨고요. 중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건 저는 잘 안 쓰고요. 에디터 폰트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글 굴림체 이런 걸로 바꾸지 마세요. 영어를 많이 쓰니까 코드 자체가 주석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UTF-8을 쓰는 거고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니까 보통 이게 한 12, 14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요즘에 요즘 들어서 좀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맥시멈 36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터의 그 them은 뭐로 할 거냐? 제가 설명했지만 뭐 검정색 많이 쓰는 게 이제 드라큘라 이런 것들이죠.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깔끔한 하얀색 바탕이지만 조금 이렇게 중요한 명령 예약어라고 하죠. 이런 그 주석이랑 구분되게 표시하는 이 드림 위버 그렇죠? 이거로 보통을 합니다. 그다음에 apply. 그 다음에 페인 레이아웃이에요. 그 페인이 이게 전체 창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앞에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소스 코드 하는 스크립트고요. 결과창에 나타나는 컨솔 창 이렇게 4분면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가 보통 환경 설정하는 거죠. environment, history, connection. 근데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대부분 이것만 필요하고요. 보조적인 거예요. 특히. 그래서 그다음에 files, plot이 이제 그림 같은 걸 보여주고 패키지 내가 어떤 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뭐 이런 건데 여기 히스토리가 있는데 environment history 또 여기 나타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가겠습니다. 패키지는 놔둬도 되고요. R 마크다운이라는 거는 이제 마크다운 마치 노트처럼 우리가 이거를 엑스포트 해가지고 하고 또 아니면 HTML로 그냥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기능을 여러분들이 R 공부하면 이제 R 마크다운 in R 그쵸? 그걸로 하시면 여러분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R만을 위한 수업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ply. 자, 그러면 OK를 하면 기본적인 것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구축하는 거를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작업 환경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여기 지금 none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보이지만 이 전체적인 것 중에 이 environment 창 위쪽에 프로젝트인데 지금 none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new project를 할게요. new project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new directory 나오시죠? 요거 하시고 new project 누르시고 디렉토리 네임 하고 이게 create project as 서브가 되는 디렉토리죠. of 그러면 r basic start r 그쵸? 뭐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치시면 돼요. 그리고 create project 하면 이제 이 프로젝트 명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만 들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나머지 강연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작업 환경 구축하는 거 실습을 해봤습니다.